자, 저희가요 네이버에서 포토스케이프 검색해서요 무료 설치를 했었어요. 무료 다운로드 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토스케이프 실행을 저희가 시켰고요. 바탕화면에 포토스케이프 바라보기 아이콘이 있으니까 다음에 실행시킬 때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면 이렇게 포토스케이프 실행되어집니다. 포토스케이프 상단의 메뉴를 보게 되면은 상단 메뉴 보면 포토스케이프, 사진 뷰, 사진 편집, 일괄 편집, 페이지, 이어붙이기, GIF 애니메이션, 인쇄, 도움말 이렇게 있고, 윗단에 상단 메뉴 이렇게 있고, 또는요 동그라미로 이렇게 메뉴 요거 이용해도 되고. 자, 여기서 저희가 자주 사용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기능적인 부분들은 사진 편집과 GIF 애니메이션 이 두 개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에 따라서는 개념 설명을 드리면, 사진 편집은 얘는 한 장당 편집이에요. 한 장의 이미지 만들 때. 일괄 편집은 여러 장 사진을 동일하게 편집한다. GIF 애니메이션하고 약간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페이지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한 페이지에 여러 장의 사진을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포함시켜가지고 한 페이지 만드는 거 그거고요. 이어붙이기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이거는 쇼핑몰 쪽, 쇼핑몰 상세 페이지 같은 거 있잖아요. 길쭉하게 아래쪽으로 상세 설명 이렇게 드리는 페이지 만드는 거, 그때 이어붙이기 새로 길쭉한 이미지 만들 수 있는 거. 자, 사진 편집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편집 선택할게요. 사진 편집 선택하면은 포토스케이프 실행되어지고요. 화면 레이아웃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탐색 영역입니다. 탐색 영역 해당 컴퓨터 내의 폴더 및 파일의 저장 자체를 나뭇가지 모양으로 트리 구조로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탐색 영역이고요. 탐색 영역에서 선택한 폴더 안에 저장되어진 이미지 미리 보기 목록, 폴더 단위입니다. 폴더 단위. 이미지 미리 보기 목록이 밑에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례로 저희가 연습으로 삼고자 하는 부분 자체는, 자, 위에 보면은 얘 해당이 이게 펼치기 접기 있거든요. 이렇게 펼치기 접기 이렇게 있어요. 펼치기 접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견본 이미지는 라이브러리에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라이브러리의 사진방에 있는 사진 샘플 폴더를 꾹 눌러봅니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사진 샘플 하게 되면 밑에 이렇게 해당 이 폴더 안에 저장되어진 견본 사진 8개 보이죠? 이렇게 미리 보여요. 자, 저희는 1차적으로 블로그 타이틀 이미지를 컴퓨터에 미리 저장되어진 사진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러리에 있는 사진방에 있는 사진 폴더 안에 있는 견본 샘플 이미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펭귄 선택해 볼게요. 펭귄 이미지를 꾹 선택하면 이렇게, 여기 작업 영역입니다. 여기가 작업 영역에 해당 이미지가 뚝딱 이렇게 불러와져요. 그죠? 불러와졌죠? 불러와진 이미지의 파일 이름, 사이즈 크기, 원본 사이즈 크기, 용량 크기, 그 다음에 화면 배율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 보니까 용량이 원본, 이 펭귄 이미지의 원본 이미지의 사이즈는 1024 곱하기 768 이렇게 돼 있어요. 1024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여기 너비값이요, 단위는 픽셀 단위입니다. 1024 픽셀. 픽셀이라는 부분은 점을 이야기합니다. 점 화수. 여러분들 모니터를 가까이 이렇게 대보면, 해당 점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점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게 화소거든요. 그래서 해당 모니터 화면에 해당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몇 개의 점을 찍어 가지고 이 화면을 표시를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해상도에 따라 틀리죠. 해상도. 여러분들 모니터 해상도는 지금 최대치로 되어 있을 거예요. 바탕화면에 마우스 오른부터 화면 해상도, 현재 여러분들 거는 제가 공룡이라서 비활성화되어 있을 걸로 보이시고요. 저는 지금 빔 프로젝트 때문에 1280 곱하기 720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맥시멈 1920에 1080으로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숫자값이 크면 클수록 선명도는 높은데 해당 이미지의 크기는 줄어들어요. 이미지 아이콘의 이미지 크기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어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1024에 768이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얘가 768이고 해당 이 너비는 1024로 확인되어집니다. 네. 자, 저희 우선은 블로그 타이틀 이미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기능적인 부분만 우선 뽑아가지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블로그에 저희가 지금 현재 타이틀 이미지 만들고자 하는 부분은 타이틀 이미지는 네, 요렇게 들어가요. 이 위젯은 지금 현재 타이틀 이미지를 벗어나는 부분이 배경 이미지로 이렇게 뒤에 깔려 있어요. 깔려 있고 타이틀 이미지가 위에 이렇게 포개져 있는 형태로 확인되어져요. 네, 확인되어지는데 그거는 세부 디자인에서 분석할 수 있죠. 세부 디자인 여기에 제가 지금 로그인 안 돼 있네. 네, 세부 디자인에 보면 이전에 저희가 마우스 클릭만으로 블로그 꾸미기에 세부 디자인 리모컨 내 메뉴 리모컨 해도 되고 관리에 꾸미기 설정에 세부 디자인 설정해도 되고 여기서 블로그 스킨 있잖아요. 네, 블로그 스킨 부분 자체를 다른 이미지를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꾹 해보면 요러네. 네, 그죠? 네, 스킨 부분 자체를 바꾸니까 해당 변경되어지는 스킨 영역이 뒤에 있는 요 부분만 바뀌었잖아요. 원래대로 다시 돌리면 이렇게 돌아오고. 네, 타이틀 이미지는 타이틀 이미지는 지금 현재 스킨 배경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타이틀 이미지를 위에다가 포개놨어요. 포개놨는데 해당 요렇게 잘라가지고 제가 보니까 요렇게 잘라가지고 타이틀 이미지를 위에다 다시 포개놨어요. 왜 타이틀 이미지 보세요. 제가 여기 리모컨 설정 부분에서 리모컨에서요 타이틀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직접 등록해서 삭제를 누르게 되면 여기는 타이틀 이미지가요 움직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제가 타이틀에서 직접 등록해서 삭제를 누르게 되면 얘가 타이틀이 싹 지워져요. 지워지면서 이제 안 움직일 겁니다. 움직임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위에 지금 타이틀 이미지가 지워졌어요. 지워지고 지금 현재 보이는 거는 이 스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킨 배경 이미지만 보이는 거예요. 스킨 배경 이미지 위에 움직이는 타이틀을 위에 얹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타이틀 이미지만 보면 스킨 배경을 이렇게 해버리면 타이틀 이미지는 이러한 타이틀 이미지가 위에 사용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제 거 같은 경우에는. 네. 자, 현재 이 타이틀은 고정이거든요. 얘 너비가 966 맥시멈이요. 높이는 그러니까 너비는 고정이에요. 너비는 고정이고 높이는 50에서부터 300 범위 내 값 사용할 수 있는데 기존에 여러분들 스킨에 사용되어진 해당 타이틀은 네. 타이틀을 상단에 보면 요 값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300 맥시멈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거고 저희는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 사이즈로.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 건데 먼저는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해당 본인이 준비된 사진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 네, 사진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 자, 현재 보이는 사진은 지금 57% 저는요 57% 축소되어 있어가지고 작게 보이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필요한 이미지의 사이즈는요 966에 300만 필요해요. 960에 300만 필요하니까 해당 이 사진 원본을 그대로 쓸 건지 네, 아니면은 크기를 그러니까 원본 크기를 그대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은 줄일 건지 다른 부분은 원본 사이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너비값이 큰 차이가 없잖아요. 1024에 768이니까 그러면 크기 조정을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사용하되 높이는 지금 이제 766이니까 어차피 잘라야죠. 네, 300만원 쓸 거니까 자르기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 여기요, 네, 기본 개체 자르기라는 게 있죠. 자르기 선택한 다음에 기본값은 자유롭게 자르게 되어 있는데
클릭한 다음에 펼침 버튼 목록에서요. 네, 크기를 저희가 지정할 거예요. 크기를 정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르기 비율 및 크기 지정이라고 두 번째 있어요. 자르기 비율 및 크기 지정 선택해 봅니다. 그러면은 크기를 얼마로 해서 할 건지 라고 물어요. 묻는 창이 떠요. 가로 크기는 고정이라고 말씀드렸죠. 966. 세로 크기는 300. 확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자를 영역이 이렇게 흰색으로 해서 이렇게 사각형 박스로 보여요, 눈에. 자, 현재 실습하는 예제 사이즈는 너비가 1024니까 너비 값을 크게 조절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찍은 거, 스마트폰 사진을 찍었다, 그 경우에는 4000이 넘거든요. 너비 값이 4000이 넘으니까, 사이즈가 너비가 4000이 넘어요, 기본값으로요. 그런 경우에는 너비를 줄여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경우의 수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사진의 너비를 전체를 다 쓸 거냐 아니면 일부만 쓸 거냐에 따라서 해당 전체 너비를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전체 너비는 다 안 쓰고 일부만 하는 그냥 잘라가지고 써도 돼. 그런 경우에 이것처럼 그냥 자르기용만 이용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사이즈 영역만 966에 300으로 이렇게만 준비하셔도 되고요. 혹시 사이즈를 전체 너비로 다 쓰려고 하는데 스마트폰을 촬영한 사진을 전체 너비로 다 쓰려고 해. 그런 경우에는 여기 기본 탭에서요, 기본 탭에서 크기를 줄여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크기 조절이라고 있어요. 방법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기본 탭의 크기 조절이라는 부분을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본 탭에 크기 조절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요. 네. 크기 조절이라는 창이 이렇게 떠요. 네. 가로를 얼마나 할고 세로를 얼마나 할까요? 이렇게 묻는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불러왔어요. 불러왔는데 난 전체 너비를 다 쓸 거야. 쓰려고 한다면은 가로를 자르지 않고 쓴다면 얘를 966으로 하면 되죠. 966으로 네, 해서 하셔도 돼요. 얘 그냥 약간 줄여볼까요? 그러면 네, 사이즈를 지금 얘도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이미지의 너비값은 966인데 1024니까 크니까 얘를 너비를 전체를 다 쓸 거야. 그런 경우에 다시 보여드리면 기본 탭에 크기 조절 클릭한 다음에 크기 조절에 가로만요. 지금 현재 보면 가로 세로 비율 유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로를 조절하게 되면 얘도 세로도요 비율이 유지되면서 자동으로 줄어요. 그래서 966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966 이렇게 하니까 768에서 얘 같은 경우에 725로 줄었어요. 이대로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를게요. 확인 버튼 누르면은 원본 이미지의 너비가 966으로 줄었습니다. 여기 확인할 수 있죠. 사진 966에 725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자르기로 가볼게요. 자르기 선택한 다음에 앞서서 저희가 비율 지정했잖아요. 원본 사진 그러니까 자르기 비율 크기 지정해서 966에 300으로 했기 때문에 자르기 누르니까 자동적으로 얘가 966에 300 사이즈로 자르기 영역이 활성화되어지는데, 자, 너비는 다 쓰는 걸로 하고요. 네, 높이값만 네,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선택하는 것보다 위에 선택하는 게 낫겠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한 요정도 영역 선택해 볼까 싶어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자르기 완료는 여기 있는 자르기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해당 이 영역 안에서 더블 클릭해도 돼요. 마우스를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선택 영역만 남아요. 선택 영역만 남고 나머지는 잘려버렸어요. 네, 이게 자르기 기능입니다. 그러면 현재 준비된 사이즈는 966에 300 이렇게 돼 있죠.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했고요. 해당 여기다가 타이틀을 글자를 좀 넣으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글자를 이렇게 좀 넣으려고 합니다. 자, 단계별로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해 나가는데, 참고적으로 이 포토스케이프는 용량이 크지 않고 무료입니다. 무료이다 보니까 단점이 하나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편집 상태로 저장 기능이 없어요. 편집 상태로, 편집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이 없어요.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편집 파일, PSD 파일로, 뭐뭐.psd 파일로 저장을 했다가 얘를 불러오면 편집 상태로 뜨니까 수정사항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가지고 재저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비해서 포토스케이프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는 내가요 최종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건 완성본만 저장할 수 있어요. 완성본만.
그러니까 그걸 약간 불편한 점이 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글자 간단하게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글자를 간단하게 넣어볼게요. 글자 사이한 부분 자체는 개체입니다. 개체. 개체 탭에 보면은 첫 번째 있는 이 그림이라는 부분 자체는 사진 위에 사진을 포개할 수 있어요. 사진 위에 또 사진을 넣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습 그냥 해볼까요? 그러면 개체에서 사진을 눌러보면 개체에서 이 그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진 클립보드 사진에서 사진 하면은 별도창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 연습만 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라이브러리의 사진 샘플에 있는 그림 중에 예를 들어 코알라를 선택을 이렇게 했어요. 열기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현재 깔려있는 사진 위에 포개져요. 이렇게 사진이 포개지고 투명도라든지 크기 조절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확인 해당 조절점 가지고 크기 이렇게 크기 오른쪽 하단에 조절점 가지고 크기 조절하면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배치 합성이죠. 개념 이해되셨어요? 지우는 방법은 X 눌러가지고 지우면 삭제됩니다. 어떤 사진을 포개가지고 합성하겠다 그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아이콘이라고 하트 모양 되어 있는 거 클릭하게 되면 무료 이미지입니다. 포토스케이프 설치를 할 때 설치되어지는 무료 이미지 종류들이 뜨거든요. 해당 무료 이미지 이거는 저작권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이용하셔도 돼요. 종류들이 어떻게 있는지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화, 얼굴 카테고리 종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화, 얼굴, 분장, 하트, 문방구, 연필, 실사 등등 있습니다. 특수효과, 표시, 기호, 숫자, 일러스트, 크리스마스, 로고, 여행, 기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요. 제가 간단히 하나 꾸며보면 그냥 하트 제가 하나 그냥 삽입해 볼게요. 선택해가지고 뚝딱 넣어봤어요. 해당 이 이미지는 보다시피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라서 해당 영역 내가 흰색으로 채워지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 글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는 세 번째는 말풍선이고요. 말풍선, 그 다음에 글자, T, 그 다음에 리치 에디터, 여러 가지 글씨와 색상글을 입력할 수 있다. 인용 문구, 심볼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말풍선을 눌러보면은 말풍선 종류가 이만큼 뜨거든요. 말풍선은 종류가 말풍선 펼치 버튼 누르면 이만큼 종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예제에서는 지금 현재 펭귄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황을 구현해 가지고 이렇게 꾸며볼 수도 있겠습니다. 펭귄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말풍선을 여기다가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말풍선요 삽입하게 되면은 여기 내용 입력할 수 있고요. 이미지적으로요. 이미지적으로 제가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해당 글꼴, 글꼴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글자의 크기, 그 다음 글자의 색깔, 굵기 등등 이렇게 돼 있고요. 투명도. 그다음 말풍선의 종류인데 제가 삽입한 말풍선은 지금 현재 이렇게 위에가 볼록하게 돼 있고 밑에가 뾰족하게 돼 있는데, 우측 하단에 보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원본 그대로 쓸 거야, 아니면은 좌우 바꿀 수도 있고 좌우 상하 바꿀 수도 있고 반시계, 시계 방향 상하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좌우 바꾸고 상하 바꿔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뒤집어졌어요. 좌우를 바꾸고 상하를 바꿔 라고 하니까 얘가 뾰족한 게 위로 올라가고 뒤집어졌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치한다든지 상황에 따라서요. 하고 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도. 네.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방법만이기 때문에 더 안 할게요. 요 정도만 제가 설명드리겠고, 그 다음 글자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기 조절할 수 있어요. 네, 크기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치고요. 아이콘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무슨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어. 네, 그런 경우에 해당 뭐 간단하게 하트 분장 만화 네 얼굴 분장 연필에 예를 들어서 뭐 물음표 네 뭐 이런 식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네. 자, 글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는 T 클릭할게요. 클릭 이렇게 거기다가 글자 넣으시면 돼요. 블로그 제목 한번 넣어볼까요? 네. 블로그 제목 한번 넣어볼까요? 블로그 제목 여러분 설정했던 블로그 제목 한번 설정해 입력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글꼴 원하는 글꼴 네 이렇게 선택 이렇게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크게 고려하지 마시고요. 네. 글자 색깔 뭐 그 다음에 외곽선의 색깔 뭐 이런 것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봤고요. 네. 확인. 크기는 얘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키우면 이만큼 크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줄이면 이렇게 줄여들 수도 있기 때문에 크기는 크게 고려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네, 해봤다 이렇게 만들어봤다 칠게요. 자, 얘를 저장해 가지고 등록하는 절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히만 꾸몄어요. 여기서 좀 더 이제 꾸미고자 한다면은 해당 이 영역 자체가 이 글자가 예를 들어서 사진 배경 이미지에 따라 틀리거든요. 잘 안 보이는 경우 있어요.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옆에 개체 부분에 옆에 보면 도형들이 있거든요. 도형들 이용해 가지고 배경 색깔을 조금 넣어 가지고 얘가 그래도 좀 보이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방법적인 부분에서 나중에 설명 좀 드릴까 싶은데 네. 간단하게 그냥 보이만 드리면은 여기 뭐 면색깔 면색 그 다음에 그냥 사각형 차이 나는 부분은 안에 색깔이 약간 이렇게 약간 채워져 있는 게 면이에요. 그 외에는 선입니다. 그냥 사각형 테두리 선 네, 육각형, 뭐 둥근 모서리, 뭐 원, 뭐 오각형, 별 이렇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이제 면이거든요. 사각형. 면 같은 경우에 안에 색깔 체험을 넣을 수 있어요. 안에다가 어떤 색깔 채울 건데 색깔 체험 넣을 수 있는데 해당 사진이 배경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면을 덮어 씌워 버리게 되면은 사진이 가려지죠. 사진이 가려지니까 얘에 대해서는 투명도를요. 옆에 투명도를 한 50% 정도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 비쳐 올라오게끔 네 배경 이미지가 비쳐 올라와 보이게끔 해서 약간 조화를 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마우스를 이렇게 쭉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삽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삽입하고 해당 얘를 좀 조절하겠다 그러면은 요 화살표 가지고 이렇게 네, 조절할 수 있고 나중에 삽입한 게 위에 포개지거든요. 그 글자를 먼저 삽입한 경우 같은 경우에 해당 이 글자가 위에 올라오게끔 해야지 이게 뚜렷하게 보이니까 글자의 위치를 위로 다시 조절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 이 글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얘를 앞으로라고 하는 바로가기 메뉴 있어요.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앞으로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은 글자가 나중에 삽입했던 면보다 위에 포개지게 할 수 있어요. 네, 앞으로. 안 되면 거꾸로 얘를요 면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뒤로 하시면 돼요. 뒤로 하게 되면은 얘가 뒤로 이렇게
글자보다 뒤로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글자가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해당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경 그에 따라서요 글자가 너무 안 보이기 경우에는 해당 글자를 약간 돋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봤고요. 자, 이대로를 제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저장은 우측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 눌러가지고요. 저장. 그 다음에 용량 체킹을 좀 하셔야 돼요. 용량이 500KB 이상 초과하게 되면 등록이 안 돼요. 500KB. 여기 용량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용량이 저는 229KB로 확인되어지니까 500KB보다 작네. 등록 가능합니다. 네. 500KB 예를 들어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요 JPG 저장 품질이라는 부분 가지고 얘를 낮추면 용량이 줄어들어요. 현재 100%잖아요. 네, 100%인데 제가 요 조절바를 왼쪽으로 이렇게 낮춰 볼게요. 229예요. 221.9예요. 낮추면 용량이 줄어들어요. 105.9 이렇게 줄어들었죠. 네. 혹시나 만들었는데 500을 추가하는 경우는 요 품질 조절바를 조절해 가지고 50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 팁을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이름을 저장할게요. 다른 이름을 저장을 누르게 되면 어디에 저장할 건데, 네. 여러분들 D 드라이브 내에 본인 성함 폴더 하나 만들고, 이제 저희가 실습하는 이미지들은 아무데나 저장하지 마시고 내 폴더 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 안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일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 이 컴퓨터에도 보면은 여러 강의하시는 분들이 각자 폴더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폴더 만들 방법은 새 폴더 눌러가지고 본인 이름 적으시면 돼요. D 드라이브에 새 폴더 누른 다음에 본인 성함 적으시고 엔터키 눌러가지고 폴더 방을 하나 만들고 여기 단에다가 알 수 있는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블로그 타이틀,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자, 포토스케이프는 편집 상태로 저장이 안 된다. 이 편집 상태로 저장을 못하고 최종본만 저장되어지니까 얘가 제대로 되어졌는지라는 부분을 블로그에다가 미리 한번 올려봅니다. 올려보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이 편집 상태에서요 다시 수정해가지고 이제 해당 다시 저장한 다음에 그걸 블로그에 올리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자, 본인이 만든 이미지를 블로그에 올려보는 방법은요. 올려보는 방법. 최종적으로 적용을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 본인 블로그에 로그인 상태로 지금 접속된 상태잖아요. 네, 본인 블로그에 로그인 상태로 접속된 상태고, 자, 저희가 단계별로 해왔기 때문에 마우스 클릭으로만 쉽게 블로그 꾸미기에 세 번째 단계로 살폈던 게 세부 디자인 설정입니다.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설명드릴 때 나중에 저희가 만든 이미지도 추가시켜 볼게요 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 이용할 거거든요. 관리의 꾸미기에 세부 디자인 설정 선택해도 되고, 관리의 꾸미기 설정에 세부 디자인 설정을 선택해도 되고, 네, 아니면 여기 내 메뉴에 리모컨을 선택해도 되고, 어쨌든 꾸미기 설정, 네,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왔어요.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본인이 만든 타이틀 이미지를, 네, 타이틀 등록할 거니까 타이틀 이미지, 타이틀 구성 요소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만든 걸 직접 등록할 거잖아요. 그래서 타이틀에 직접 등록. 여러분들 지금 블로그 스킨에 따라서요, 현재 적용한 스킨에 따라서 이 높이값이 틀릴 거예요. 높이값이. 저희는 지금 현재 300으로 만들었잖아요, 높이를. 그렇기 때문에 다 보이려면 얘를 타이틀의 높이를 300으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입력란에다가 300이라고 입력하고 적용 버튼 눌러가지고, 네, 현재 적용된 스킨의 블로그 타이틀의 높이가 300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300이라고 입력하고 적용 버튼 눌러가지고 키워요. 그 다음에 직접 등록해서요 찾기 버튼 눌러가지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한이 이렇게 있다. 블로그 타이틀 이미지는 너비값은 고정으로 가로는 966, 세로는 50에서 300 범위 내에, 용량은 500KB 미만, JPG, GIF만 가능해. 찾기 버튼 클릭. 네, 이미지 전부 다 실행되어졌고, 여기에서요, 네, 찾아보기 버튼 클릭. 컴퓨터 내에 저장된, 저는 D 드라이브에 제 이름방에 블로그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했거든요. 블로그 타이틀 찾아보니까, 네, 연습용으로 계속
해놓다 보니까 여기 네, 있네요. 블로그 타이틀.jpg 열기.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 눌러야지 여기에 얘가 삽입되어 줍니다. 확인. 요렇게요. 이렇게 삽입됐어요. 마음에 들면 이대로를 적용시키면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네, 다시 만들어서 등록하시면 돼요. 방법은 저는 지금 현재 이미지에 해당 블로그의 타이틀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얘하고 약간 중복되잖아요. 얘하고 중복되니까 이게 지금 블로그 제목이에요. 블로그 제목 타이틀 해당 그 편집 상태에서 타이틀 표시할지 말지 이제는 표시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체크 해제하면은 타이틀 화면상에서 없어집니다. 없어졌죠? 네, 이렇게 했고, 이대로 적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최종적으로 얘 적용 버튼 눌러야지만 적용돼요. 안 하면 적용 안 돼요. 적용 안 되니까 등록하는 방법만 먼저 익히시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타이틀을 조금 시간 투자하셔가지고 만드신 다음에 등록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등록시켜 봤어요. 그럼 이렇게 등록이 됐어요.